구로구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근무자들 다수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수도권 서부 지역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 사각지대를 드나들고 있어 걱정입니다. 좁은 공간에 환기가 힘든 환경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울상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는 작은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이 힘든 부족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어제 구로구의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근무자 3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 거주자는 20여 명이고 13명은 인천 거주자들입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시민들도 이번 확진에 포함이 됐는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이번 집단 감염, 기존의 인천 확진자 수가 9명이었는데 이번 감염으로 이를 뛰어넘는 지금 두 자릿수 확진자가 한 번에 나오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서 지난 8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이에 콜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 직원 수는 207명인데요. 이 중 19명이 인천 시민입니다. 네. 그런데 검사 결과 이 19명의 인천 시민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이번에 받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시민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콜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어떤 접촉에 의한 시민의 감염이 지금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내용만 놓고 보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네요.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이제 논란의 콜센터가 아닌 지역에서 접촉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명에 불과하다며 지역 내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꼈는데요. 직접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지역 접촉자의 범위가 광범하게 퍼지진 않고 일단 한 명에서 멈춰 있고 한 명만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접촉자가 한 명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천과 김포에서도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해당 콜센터 직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부천에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해당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부천 시민은 모두 21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 중 12명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김포에서도 이제 해당 콜센터에 다니는 직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박원순 시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집단 감염이지 않습니까? 콜센터가 밀폐된 공간인데 이러한 작업 환경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당 콜센터의 경우 이제 9명이 한 팀으로 한 테이블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현재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팀이 7팀이 한 층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을 해보면 약 60명이 한 건물에서, 그러니까 한 층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여기에 콜센터 이게 이제 특성상 직원들이 평소에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상담 업무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상담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네.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환경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설명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 확진된 노원구 그분과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그 사람 잘 모릅니다라고 사실 안면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상황들이 환기 시설이나 뭐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쉽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에 취약한 근무 환경이라는 점을 좀 지적을 받은 건데 자, 그렇다면 콜센터와 같은 이런 밀접 폐쇄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10일 이제 그 정부 부처와 코로나19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지역 콜센터와 같은 밀접 폐쇄 공간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곧장 인천시 차원에서 지역 내 콜센터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인접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도 협력할 것을 밝혔는데요. 인천시의 발표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 콜센터와 같은 밀접 폐쇄 공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에 소재하는 콜센터 등을 시내 밀접 접촉 공간에 대한 조사와 예방 조치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 경기도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죠.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335 모여 PC방과 노래방 등 방역의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시설 대부분은 소독과 방역은 물론이고 밀폐된 공간의 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스터디 카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모의고사도 미뤄지고 아마 여름방학도 줄어들 테고 마스크 쓰고 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간마다 소독하는 스터디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동전 노래방은 이른 아침부터 중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30분 이상 머물며 노래 부르기에 열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매일 코인 노래방에 와서 10곡씩 부르고 가요. 또 다른 PC방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키보드와 헤드셋 등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사실상 감염에 취약한 PC방으로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계약을 아직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걱정되는데 애들이 하도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깐 왔다 갔어요.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에도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은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에 대한 출입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내 환기를 좀 수시로 해주시고 각종 기기들을 즉시 소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뤄진 개학에 학생들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구멍이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상권은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울상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는 작은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김포 풍무동의 한 식당. 평소라면 손님으로 붐벼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하다 못해 썰렁할 정도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이 가게의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이 80% 이상의 지금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끝이 안 보인다라고 봐야죠. 네. 하지만 이날은 특별한 손님들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바로 김포시청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지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SNS에 인증하는 이른바 점심 식사 릴레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증을 마친 부서가 또 다른 부서를 지명하면 다음 주자가 인증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인들을 돕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라든지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그리고 그 방역을 잘하는 안심 점포에 대해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른 부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민들도 SNS를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상점에서 지역 화폐로 결제를 한 후 SNS에 인증을 남깁니다. 이른바 김포야 힘내 운동. 매출 하락을 체감하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는 반가운 운동입니다.
호기심으로도 가고 거기가 호기심 가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한 번 갈 거를 2번 더 가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가고.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 위기 속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지역 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품귀 현상은 여전합니다. 약국 앞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약국 문을 연 지 30분 만에 마스크 160장이 동났습니다.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쉬는 시간 짬을 내 마스크를 사러 나온 직장인들은 더 허탈합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시간 돼서 이제 구할 줄 알았는데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못 구하겠더라고요. 마스크 공급량 자체가 수요량에 훨씬 못 미치다 보니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면 마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면 마스크 제작은 총 3단계 공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단을 마스크 모양에 따라 재단합니다. 재봉틀로 봉제 작업을 한 후 귀걸이 줄까지 붙이면 완성됩니다. 일반적인 면 마스크 같지만 마스크 안에 정전기 필터를 넣어 비말 입자를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필터만 갈아 끼우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료 선택도 내 가족이 쓴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가닉이라는 원단이에요. 그걸 원단을 사용하는데 이 오가닉이라는 원단은 아기들이 주로 이제 베네쪼고리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원단을 필터 교체용 면 마스크는 전국 각지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제작된 마스크 중 일부에 대해 성능 실험을 했는데 KF80 보건용 마스크만큼이나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하루 8시간 가까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제작된 마스크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저 너무나 감사하고 이 홈패션 잘 배웠구나. 이렇게 배운 거를 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감사합니다. 전염병 공포로 인심마저 각박해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마음이 위기의 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효율적인 중증 확진 환자 치료와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의료 대응 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에서 코로나 감염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의료 대응 체계 정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그동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인천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 등 총 31개소에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그동안 진료를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그 인천의료원이라든가 길병원, 인하대병원이 국가지정 치료병상으로 사실은 그 선별진료소 기능을 하기에는 지금 중증도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증 치료에 집중을 하고 대신 검사 속도가 10분 내에 빠르고 감염 위험성이 없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 2개 라인을 확대해서 총 저희가 인천광역시가 그 의료기관 17개소의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10개 선별진료소 등 총 29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그 정신요양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 등 노인 및 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그 거주시설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광역시에서는 준 코드에 준하는 그 책임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요. 네.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꼼꼼히 지금 실시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실은 3월 2일부터 그 병원 내에 감염 위험을 줄이고 그 상급 종합병원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유증상자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 접수로부터 검체 채취 등 선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 센터를 선악 경기장에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 안에 개별로 문자를 지금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성과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 2일부터 어제 9일까지 주말을 포함해서 8일 동안 사실은 525명의 시민들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전화 문진 및 검체 채취 구역 라인 2개 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서 선별 진로의 그 2개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타시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의료진이나 그 입원 환자가 감염돼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그 기능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그렇죠. 시는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능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제부터 또한 그 공중보건이 4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 환자들을 위한 국민안심병원 18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인천광역시는 사실은 3월 9일까지 그 선별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10개소 그동안 좀 운영해 오면서 그 총 16,800여 명이 이제는 다녀갔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7,700명이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사실은 8,600명이 사실은 이런 선별 진료소를 사실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인 그 병원도 사실은 그동안 인천의료원이라든가 길병원이라든가 인하대병원도 한 1,400명 정도가 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 할 일반 환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감염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의 그런 위험, 병원이 이제는 감염의 우려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국민 안심병원을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맨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7개소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21개소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안심병원인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요.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호흡기 질환 전용 구역을 설정을 하고요. 일반 진료 구역과 구분해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흡기 질환을 위주로 하는 전용 입원실도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이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차츰 늘려가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지역 5일장의 재개장일을 3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5일장 개장을 불허해 왔는데요. 지역 상인들의 요청에 오는 11일부터 5일장을 다시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5일장 개장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지역 5일장 상인인 김학재 씨는 장이 서는 줄 알고 시민들이 괜한 발걸음을 할까 걱정이라며 오는 26일에는 꼭 장이 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